예. 안철수. 사실은 안철수 후보랑 예. 문재인 후보는 겉으로 볼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두 분 다 예. 낯가림이 있어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마당발 정치인은 둘 다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 다 막 이렇게 모르고 낯선 사람을 막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약간은 결이 달라요.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더해서 되게 약간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약간은 강박적인 게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있으시고요.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뭔가 반복해서 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아까르마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본인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네. 본인이 원래 의대랑 공대랑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의대를 갔지만 결국은 또 다시 공대에 갔어요. 네. 그 첫 번째 유학 가셨을 때가 사실은 공대에 속해져 있는 그 경영을 가르치는 과정이었거든요. 익세큐티브 엔지니어링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임상의사는 안 되셨지만요. 결국은 본인이 서울대 전체의 교수가 되면서 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못한 거는 어떻게든지 돌고 돌아서 인생에서 해야 돼요. 단국대 교수를 그만두셨지만 결국은 카이스트랑 이렇게 됐어요. 공대를 못 갔지만 결국 공대 교수가 됐어요. 그렇듯이 이번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랑은 약간은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네, 그러나 그 집요함이 어떤 욕망에 의한 집요함이 아니에요. 욕망에 의한 집요함이 아니라요. 강박성 집요합니다. 약간의 강박인데 그게 또 장점이 또 돼요. 왜냐하면 강박적인 분들이 되게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내각을 구성했다고 이제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각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가급적 직접적으로 간섭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간섭을 안 하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처럼. 딱 떠오르긴 네. 하네요. 그러나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그거로 제일 유명했어서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잘 몰라요. 세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1기와 2기가 있는데 1기 백악관은 너무 좋아서 잘 굴러갔고요. 2기 백악관은 진짜 안 굴러갔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다 알아요. 다 알고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막 드러내놓고 그걸 간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내각과 청와대를 갖다 운영하는 거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가 한번 겪어봐야 알지만요. 좋은 날에 씨, 저는 두 분의 공통점을 찾았거든요. 문재인과 안철수. 네. 두 분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라는. 네. 그래서 저희가 뭘 궁시렁거려. 사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되게 그 특이했던 게요. 주요 후보 세 분이 다 별로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2012년이. 네. 박근혜 대통령도 별로 말이 없고요. 문재인 후보도 별로 말이 없고요. 안철수 후보도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정치인 출신들이 계속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말이 많은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피로도가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피로도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한번 회사를 했던 분을 갖다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분도 역시 말은 많은 분이셨거든요. 아주 말이 많은 대통령을 쭉 적다가 보니까 진짜 말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 겪고 싶었던 건데 원래 말이 없으면 대통령 후보까지 안 돼요. 근데 이 세 분 다 말이 없지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이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안철수 연구소라는 후광이 있고요.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후광이 있었고. 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완전히 대통령 후보로 일반인한테 자리매김할 때는 그 장례 절차에서 상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말이 없는데 너무너무 슬퍼 보이는 표정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진중한 모습. 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전부 다 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말이 없으면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후광. 뭔가 남과 같이 시작하지 않고 사다리를 갖다 올라간 시점.
에서 시작한 아니 거예요. 이게 설득력인데 이 교수님 그 대통령 그 논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한 번은 대머리가 되면 한 번은 비대머리가 되고 그다음에 대머리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보면은 말이 많던 대통령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말이 없던 대통령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 인생은 됐고 묻고가 다 있잖아요. 높낮이.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말이 좀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말이죠? 그런데 빵 터졌어. 맞아요. 예. 원래는 한 대 맞아요. 아니죠. 그러나 이게 제 생각에는 8년 주기가 10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까? 요번에 한번 5년이 지나면요. 저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야.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 많은 사람 뉴스 진짜 말 많은.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2022년에는 굉장히 말이 많은 분이 대통령이 되실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신 분 난 마부가 있어요. 마부가. 네, 마부가 있으시구나. 자, 이따가 5년 뒤에 누가 한 명 지지한대. 5년 뒤야. 정봉주. 뭐 정봉주는 지지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나오신다면. 근데 여하튼 금방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강박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분은 상당히 모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모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약간 오타쿠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꼈는데 수직까지 기질이 있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한 곳에 오래 있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이죠. 문제는 또 그렇게 안주했을 때 굉장히 지겨워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맞아요. 모순된 성격이 있는 거죠. 이율배반적이나 안주하는 걸 좋아하는 사주적 성격이 있는데 안주하다 보니 또 도전하고 아까 그 얘기하고 두 분이 오늘 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비슷하죠. 뭐 생각 보는 게 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정치는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다고 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왜막 들이대? 김은국이야 왜 들이대? 뭐 제가 실수했어요. 야 이게 만담 분위기인데. 너무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귀여우세요. 내 스타일이야 그냥. 약간 캐릭터가 있으세요 정말로. 정말 내 스타일인데. 브로맨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당히 헤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한 모습. 이번에 이제 뭐 갑자기 목소리 왕건처럼 바뀌었죠. 왕건. 아니 근데 귀여운 이미지였어요. 그러면 좋아졌으니까. 근데 지금 왕건처럼 바뀌었어요. 왕건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짜 왕건이라 좋아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맞아. 뭔가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유치하고 꼴값스럽지만 어쨌든 좀 바뀌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감옥 갔다 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냐면 바뀐 모습으로 온 게 몸짱이 돼서 왔잖아. 몸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막 지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포용적인 것 같고. 맞아. 근데 이제 또 가면 안 돼. 싫어. 이제 가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은 안철수 의원은 이번 정치판은 제가 볼 때 일생일대 자기의 어떤 인생을 건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지금 본인이 가보지 못한 세계에서 맛을 들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번에도 그 관훈 토론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논리적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돌발 질문. 삼수는 할까요 안 할까요? 삼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저는 합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강박적이시거든요. 나도 이쪽으로 더 갔어. 그놈의 강박. 이쪽으로 더 갔어. 나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조건이 주어지면 할 건데요. 왜 사적 꼬랑지 내려벼랑 할래? 아니 이 본인 입장에서 제 말은 본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안철수 의원 본인 스스로가 나는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진 않을 거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저는 당연히 조건이 주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그 점은 저하고 똑같네요. 저는 또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방송하겠습니다. 난 방송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주어지면 또 하죠. 하라 그러면은 어떡하지? 근데 자기 일생일대의 도전이라고 얘기하신 게 되게 좋은 표현이신 게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후보가 성취는 많지만 그 성취가 굉장히 자발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대 교수님이 되셨지만 그 교수님은 임상의사가 되는 게 불편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되신 게 있으셨고요. 벤처를 하게 되신 것도 교수님을 하다가 그만두신 다음에 원래는 연구소 같은 거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 국가 기금을 받아서 본인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벤처를 하게 됐었고 처음에 한글과 컴퓨터에서 일정 부분 매출 보장을 해주면서 되게 된 거예요. 한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본인이 아무리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옆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성취를 가졌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내가 선택했어라는 도장을 꽝 찍지 않으면은 성공이 많아지더라도 뭔가 그런데 모든 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인생 살면 됐어라고 편하게 사는 시점에 있어서 이 정치에 모든 거를 뛰어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때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안 돼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는데 그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 압박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진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인생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마쳐야만 되는 거고 여기서 끝내야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르마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본인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원래 의대랑 공대랑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의대를 갔지만 결국은 또 다시 공대에 갔어요. 그 첫 번째 유학 가셨을 때가 사실은 공대에 속해져 있는 그 경영을 가르치는 과정이었거든요. 익세큐티브 엔지니어링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임상의사는 안 되셨지만요. 결국은 본인이 서울대 전체의 교수가 되면서 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못한 거는 어떻게든지 돌고 돌아서 인생에서 해야 돼요. 단국대 교수를 그만두셨지만 결국은 카이스트랑 이렇게 됐어요. 공대를 못 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딱 떠오르긴 하네요. 그러나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 그거를 제일 유명했어서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잘 몰라요. 세부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1기와 2기가 있는데 1기 백악관은 너무 좋아서 잘 굴러갔고요. 2기 백악관은 진짜 안 굴러갔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다 알아요. 다 알고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막 드러내놓고 그걸 간섭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내각과 청와대를 갖다 운영하는 거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가 한번 겪어봐야 알지만요. 좋은 날에 씨, 저는 두 분의 공통점을 찾았거든요. 문재인과 안철수. 두 분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라는. 네. 그래서 저희가 뭘 궁시렁거려. 사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되게 그 특이했던 게요. 주요 후보 세 분이 다 별로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2012년이. 네. 박근혜 대통령도 별로 말이 없고요. 문재인 후보도 별로 말이 없고요. 안철수 후보도 별로 말이 없지만 결국 공대 교수가 됐어요. 그렇듯이 이번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랑은 약간은 이제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네, 그러나 그 집요함이 어떤 욕망에 의한 집요함이 아니에요. 욕망에 의한 집요함이 아니라요. 그 강박성 집요합니다. 약간의 강박인데 그게 또 장점이 또 돼요. 왜냐하면 강박적인 분들이 되게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내각을 구성했다고 이제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각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가급적 직접적으로 간섭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간섭을 안 하는 것도 안철수. 사실은 안철수 후보랑 문재인 후보는 겉으로 볼 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두 분 다 낯가림이 있어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마당발 정치인은 둘 다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 다 막 이렇게 모르고 낯선 사람을 막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약간은 결이 달라요.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더해서 되게 약간은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약간은 강박적인 게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게 있으시고요.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뭔가 반복해서 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